B컷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과는 50베이스 포인트 인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술주 전반 투심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번 실적 발표에서 유심히 살펴야 될 부분을 간단히 좀 정리해 줄게. 아버지, 오늘은 당연히 잭슨홀 미팅에 대한 리뷰로 먼저 시작을 해야겠죠. 결론부터 먼저 말을 해보면 주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발언은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드디어 파월이 곧 금리 인하를 개시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기 때문인데요. 23일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잭슨홀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파월은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다가왔다. 우리의 여정의 방향은 명확하다라고 말을 했죠. 누가 봐도 이 발언은 그간의 긴축적이었던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되돌리기 시작했다는 정책 전환 개시를 선언한 의미였기 때문에 러셀 2000 지수가 발표 당일에만 3% 넘게 상승하는 등 시장 반응이 매우 뜨거웠어. 근데 뭐 이 정도는 모르고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 9월에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라는 것은 금리 선물 시장에 이미 100%로 반영되어 있었으니까 중요한 건 뭐였어? 50bp를 내릴 거냐, 25bp를 내릴 거냐겠죠. 그렇지. 근데 파월은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은 향후 입수되는 경제 지표, 경제 전망, 리스크의 균형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모호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지. 하지만 시장이 그럼에도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파월의 모습이 여느 때와는 다르게 금리 인하 의지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을 거야. 파월은 노동시장이 앞서 과열됐던 때보다 상당히 둔화됐다. 노동시장 여건이 더 냉각되는 것을 원하거나 환영하지 않는다. 강한 노동시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 더는 냉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단호한 발언이 50bp 인하 가능성에 불을 지핀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실제로 50bp 인하 가능성이 기존 25% 수준에서 35% 수준으로 10%포인트 정도 움직였죠. 지난주에 50bp 인하는 단기적으로 호재로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침체나 연준의 실수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그런 악재가 될 거고 25bp 인하는 악재로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찐 호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50bp 인하 가능성이 10%포인트나 올랐으니까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 점점 이대로 50bp 쪽으로 기울면서 악재가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근데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시장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고 사실 파월은 25베이스 포인트 인하 쪽에 좀 더 가까운 듯한 그런 발언을 했었거든. 실업률 상승은 경기 침체의 결과라기보다는 노동력 공급 증가와 고용 속도 둔화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말이지. 아빠가 지난 시간에 고용에 대해서 어떤 걸 체크해 본다고 했었지? 남쪽 국경 때문이라는 아버지 생각이랑 파월의 생각이 일치하는지 체크한다고 하셨었죠? 그래, 이건 아빠가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왔던 남쪽 국경 이야기를 한 거야. 실업률이 상승한 것이 경기 침체가 아닌 남쪽 국경으로부터 유입된 신규 노동력 때문이다라는 점 말이야. 이 말은 결국 B컷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지. 게다가 또 파월이 현재 실업률인 4.3%는 역사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물론 지금은 그 기준치가 좀 수정되어야 한다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5% 실업률을 완전 고용 상태라고 했단 말이죠. 뭐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5%의 실업률은 마찰적 실업자라든지 구조적 실업자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실업률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워낙 낮은 실업률에서 이제 겨우 정상으로 흘러가는 수준이라는 그런 발언이었던 거야. 그리고 또 현재 연방 기금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는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 여건이 추가로 약화한다고 해도 연준이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뭐 그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25베이스 포인트 인하 쪽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뭐 더는 냉각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그런 파월의 단호한 발언 때문도 있겠지만 시장이 50bp를 염두에 두게 된 더 구체적인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뭐 선입견 때문일 거야. 시장 참여자들은 최근 나왔던 경제 지표들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지금 당장 서둘러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거든. 특히 지난주에 발표됐던 비농업 부분 노동자 수 연간 수정치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욱 강해졌을 거라고.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무려 81만 8천 명이나 작게 수정이 되었는데 액면만 본다면 당연히 고용 시장이 많이 둔화됐다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러니까요.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월 평균 신규 고용자 수가 기존 발표치보다 매달 평균 6만 8천 명 정도 작았다는 건 사실 팩트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꽤 둔화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아버지는 연준이 B컷을 단행할
확률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이유는 비농업 고용 통계가 QCW의 표본을 끌어다 쓰는 것은 맞아. 하지만 이 QCW가 실업급여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만 해. QCW는 실업보험 세금 기록을 기반으로 거의 모든 미국 일자리를 포괄하는 분기별 고용 임금 통계를 뜻하는데, 이 비농업 고용에는 포함이 되지만 QCW에는 해당되지 않는 종사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단 말이지. CS에는 포함되지만 QCW에는 포함되지 않는 집단을 소위 non-covered jobs라고 해. 그러니까 실업급여로 커버되지 않는 일자리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거든. 이를테면 종교단체처럼 비영리 법인 종사자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 그 외에도 철도 노동자라든지 워크스터디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용된 학생들, 그리고 병원 인턴, 판사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여기에 해당돼. 그런데 더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사실 최근 문제가 된 불법 이민자들이야. 이들 역시 QCW에는 빠지지만 CS 통계에는 일부 혹은 전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남쪽 국경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했기 때문에 따로 말을 안 해도 되겠지. 아무튼 남쪽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노동자들의 차이 때문에 당연히 QCW가 CS 통계에 명목상의 편차가 생기게 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버지께서는 지난주에 81만 8천 명이나 작게 수정돼서 발표된 비농업 부문 노동자 수 연간 수정치를 모두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고용시장이 생각처럼 냉각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맞아. 근데 그 생각을 나 혼자만 하는 건 아닐 거야. 파월도 이번 잭소널 미팅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실업률 상승은 경기 침체의 결과라기보다는 노동력 공급 증가와 고용 속도 둔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의 경험이 반드시 지금에도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긴 한데, 이 리세션이 아닌 경우 연준이 25베이스 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 지금은 아무리 훑어봐도 리세션과는 거리가 멀어. 뭐 이번 주에 GDP 발표가 있을 예정이지만 두 번 연속 침체를 만들어야 기술적 침체에 진입했다고 본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상황에선 어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매우 희박해 보여.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준이 만약에 덜컥 50베이스 포인트 인하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뭐 부끄러운 일이지. 근데 그래도 아빠는 늘 분석을 해야 되고, 또 분석을 토대로 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빠는 여전히 25베이스 포인트 이내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 벌써 코앞으로 9월이 다가왔는데 금리 인하는 100% 확정이 되어 있고 과연 25를 내릴지 50을 내릴지 점점 더 궁금해지긴 하네요. 근데 제 생각에도 뭔가 25bp를 인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번 주로 넘어와서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AI 수익성과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대장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현지 시각으로는 8월 28일, 우리 시간으로는 29일 새벽 6시 전후에 있을 예정이네요. 이번 발표는 기술주 전반 투심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거야. 특히 우리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 기술주 영역의 종목들이 참 많기 때문에 더욱 엔비디아의 실적은 중요할 수밖에 없겠지. 컨센서스는 매출 약 287억 1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0.64달러인데요. 이를 얼마나 상회하는지 여부보다는 역시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겠죠. AI에 대해서 왕성한 투자를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이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KPX 투자 및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치 역시 덩달아서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는 큰 의심을 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의 기대치를 과연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가 되겠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유심히 살펴야 될 부분을 간단히 좀 정리해 줄게. 첫 번째로는 최근 주가 변동성을 자극한 블랙웰 공급 딜레이 이슈야. 이 실제 공급 시기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뭐 언론 그리고 주요 IB들의 코멘트 이후에 상황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긴 했지만, 아직까지 엔비디아 측의 정확한 설명은 없었잖아. 아마도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여. 특히 블랙웰의 출하 지연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 또 기존 제품인 호퍼 수요가 이를 얼마나 상쇄시켜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특별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야. 두 번째로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버 매출 이외에 매출 전망에 대한 데이터도 중요하겠지. 이를테면 애플의 비전 프로라든지 월마트의 AI 자동화 활용과 같은 이 데이터 센터 외에 AI 수익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나올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서버 매출 이외에 AI는 돈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버 매출 외에도 돈 되는 일들이 생겼다는 희망을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는 게 관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30일에는 7월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 발표가 있죠. 시장 예상치는 전년 대비 헤드라인 2.6%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비해서 헤드라인 수치는 0.1%포인트 정도 높아요. 코어 PC 물가는 2.6%로 전월 수치랑 동일한 수준이 예상이 되고 있네요. 뭐 살짝 걱정되는 것 같아? 근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제 PC 가격 지수는 주연이 아니야. 조연이야.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둔화를 통해서 디스인플레이션 전망이 좀 더 강화됐고 또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어때? 물가에서 노동시장으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잖아. 뭐 컨센서스에만 대충 부합된다면 2%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PC 가격 지수에 동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그럼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발표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까지 하시죠. 그럼 안녕!